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용사들 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올라왔었습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에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식 거래를 했다.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 불법인데요. 이 문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김종욱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조금 전에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 자, 윤석열 관련된 영상이 실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인이 교도관들 올 때까지는 수의를 제수복을 입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자 옷을 벗고 털어누웠다라는 것까지 있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워낙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 투자 의혹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경영 기자도 조금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과 그리고 최경영 TV를 통해서 견해를 밝혔고요. 잠시 후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정청래 대표의 시험대에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자, 이 정도의 내용이 이 시점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본인이 또 경제분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관련된 주식 투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집중을 하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인 거래를 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했다. 더 팩트라는 데서 이걸 찍고 나서 사실은 이제 확인을 보좌진한테 그 거래하고 있는 걸 찍었다라고 말을 안 하고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거짓 해명을 하다 또 얻어 걸렸다. 해당 종목은 현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AI 관련해서 지명하고 있는 그 회사들 관련된 주식이다. 정말 이게 몇 가지입니까? 제가 대략 지금 읊은 것만 해도 한 4가지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과연 지금 어떤 의원을 제명을 하느니 뭐니 여러 가지 그 걸려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네. 그러면 단순히 그 위원장 자리만 내놓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일단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은 이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수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CBS 방송 출연 준비 중인데 제가 급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예, 스픽스 가고 싶은데 CBS 중이라서요. 네. 전화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태라고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요. 사실은 주식 거래가 불법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때문에 백지 신청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집권여당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정히 사죄해야 될 문제이고 네.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보좌관 예를 들어서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의 해명도 아주 독특합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갔는데 보좌관 전화기를 잘못 들고 가서 그거 뭐 들여다봤던 것이다. 이거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술 한잔 먹다가 요즘 내 주식 엉망이다 하면서 자기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다 하더라도 남의 주식 차트라든 주식 거래를 뭐 살짝 한두 장 정도는 이렇게 넘겨보는 한 있지 정말 거래까지 뭐 체결한다든지 자세히 여기서 살핀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주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보좌관의 주식 그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핸드폰을 갖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남의 핸드폰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보좌관 주식
어떻게 거래하는지 한 번만 봐봐야지 허락을 받고 받다가도 첫 화면 정도만 보고 말겠죠. 근데 지금 더 팩트의 사진 찍힌 걸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 개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된 다음에 제가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 봤을 때는 보좌관과 이춘석 의원이 말한 해명이 이렇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안타깝지만 집권 여당 의원이고 우리가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확률을 질문을 드려서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주식 거래가 보좌관 것이었고 그냥 한번 쳐다봤다라는 것은 거짓말로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해명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기환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다 합리적 추론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지금 상태 제가 100% 불법이다, 비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모든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설득력이 두 분의 그 보좌관님과 의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몹시 떨어진다. 강한 의심이 들고 국민으로서는 굉장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할 거면 빨리 인정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매우 좋다. 안 그러면 일파만파 됩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단 진상규명,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를 했는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리검찰단에 긴급 지시를 한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예. 팔이 안으로 굽나해서 봐주기식으로 하면 그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생긴 건데 특히 당이라든지 내각에서 누가 잘못하면 또 갑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리검찰은 긴급히 잘했고요. 지금 보니까 경찰도 그 신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여기저기서 뭐 지적이 들어갔겠죠. 고발이나 진정도 또는 인지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 진상조사기구와 또 수사기관의 수사 이 두 트랙으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CBS 방송 출연 전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나고 갈까요? 네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스픽스 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예. 자,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누구보다도 민주당 쪽으로 지지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었던 분인데 오히려 이 일이 터지자마자 뭐 이분이 또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북이 지역구입니다. 호남 네, 출신인데 단호하게 안진걸 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쉴드를 치고 있어서 쉴드를 칠 수 없는 상황인 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품위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휴대폰을 보좌관의 휴대폰을 모르고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고 가져왔어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겠습니다만 뭐 증권사가 다 다르니까 뭐 앱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주식을 알려면 비밀번호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연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모르고 가져간 핸드폰인데 그럼 그 현장에서 내가 핸드폰 잘못 갖고 왔는데 비밀번호 좀 알아봐 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어떤 해명과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일을 아직 뭐 상황을 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사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기수 5천 시대를 얘기한 상황인데 제가 또 이 정도 상황이면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큰 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계속 있는 것도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고민이 되는 대목들이 있는 자, 거죠. 조금 전에 속보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경찰에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 착수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 시점을 보면 됩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AI에서 이제 처음에 10개 컨소시엄 그 뒤에 5개로 추리고 이런 정부의 이제 지금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화면상에 지금 사진에 찍힌 거를 보면은 LG, CNS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등등이 보였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보인 걸 보면 예. 저 회사들이 전부 지금 국가대표 AI 그 일종의 컨소시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것을 취득한 시점이 최근 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 이전에 취득을 했다. 내부 정보를 알았다. 그렇다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일종의 내부자 정보 취득 이런 것들 지금 한참 도이치와 삼부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법사위원장이 어떤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고 갈까?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단계로 들어간 게 뭡니까? 바로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또 그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온다 그러면 그걸로 바로 무너지는 바이든 날리면을 봤습니다. 그 모든 국민들이 저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분할 매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저 보좌관 거를 잘못 들고 와서 뭐 눌러서 어떻게 했다? 이걸 과연 누구한테 믿으라고요? 저희같이 투자회사 사장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보면 5주씩 분할 매매하고 있잖아요. 남의 거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차명 의혹이 아니라 차명인 거죠.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해명하는 것도 이게 요즘 참 입에 올리기도 좀 어려운데 거의 파렴치 수준 아니냐. 이게 무슨 부도덕의 단계를 넘어서서 단순히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거래 방식을 지금 법사위원장이 직접 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다라는 것이 저는 단언컨대 오늘 저녁에 법사위원장 사퇴는 할 거라고 보고요. 이걸로 지금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차명으로 주식 보유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실명으로 지금 돼 있는 이제 실제 주식 보유 주식은 3천만 원 이상이면 이거를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백지 신탁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부자 정보까지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유사한 업무를 진행했다. 이것이 용납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경영 기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이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기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국회법사위원장, 국정교육위 경제2분과장, 공직자윤리법 3천만 원 초과,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금융실명법, 차명거래 금지. 야, 국회법사위원장은 한국의 파워 엘리트 10명 안에 들어갈 만한 자리다. 쭉쭉쭉. 민주당은 조속히 철저히 조사하기로 요즘도 차명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나? 만약 차명거래까지 했다면 이준석 본인은 법사위원장은 당연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본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기 보좌관 휴대폰을 모르고 가져갔으면 그냥 가지고 딱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같은 이 주식들인데요. 이걸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차익 실현까지 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해서 특히 이것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AI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미 주식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걸 샀다면 상당히 많은 차익을 본인이 실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액수도 보니까 제가 주식 그 개수를 보니까 1억 정도가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넘습니다. 예, 네. 지금 액수를 보면 뭐 네.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이재명 정부의 소위 정책 수혜주를 본인이 사서 그걸 마치고 또 분할 매수 매도까지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돈 벌려고 작정을 한 거라고 주식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의원으로서의 자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란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대통령이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당대표로 엊그제 이제 취임을 한 정청래 당대표도 야당과 불이한 그런 야당과 협치는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즉 강한 도덕성 그리고 정당성, 정통성을 기반으로 내란 세력을 일거에 척결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그 한복판의 가장 중요한 인물 법사위원장이죠. 그런데 욕 중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아마 우리가 왜 그렇게 김건희, 윤석열을 욕했는가라고 보면 매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욕한 거 아닙니까? 하고도 안 했다, 또 했어도 다르게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A, 윤석열 같은 X, A, 김건희 같은 X 이런 것들이 가장 치욕적인 욕이 네. 이미도 돼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내부 정보 플러스 이 보좌관이 처음에 해명할 때 의원님께서 자기 걸 잘못 알고 가져갔다. 자기는 의원님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의원님께 주식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한다. 주식 투자도 안 하는 의원한테 무슨 조언을 구합니까? 그다음에 1억 원이 넘는 데다가 저기에 보면 신용거래라고 분명히 찍혀서 나와요. 신용거래라는 건 뭐예요? 상승이 예상될 때 확신이 들을 때 야. 일종의 차입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한 과정도 잘못됐고 뒤에 해명, 거짓말로 이렇게 해명하는 것들. 자, 그러면 이런 내란 세력을 우리가 깨끗한 정통성을 갖고 척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정치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저걸 보좌관 거를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입니까? 보좌관 주식 거래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사위원장이 이걸 쳐다본다는 것을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본인이 저게 법적으로 걸린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차명으로 주식을 갖다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측근인 보좌관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차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해서 뭘 얻는 겁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본인은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익은 얻고 싶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 돈 차액을 갖다 실현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분명히 용납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명으로 야, 내 돈 가지고 너 주식 투자해놔 라고 일단 돈을 줬겠죠. 네. 그리고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 누군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미 보좌관을 통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에 대한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보좌관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통제를 했다. 이렇게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니까 해명할 때는 이미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두 사람이 짜고 있었던 거예요. 네. 들키면 즉각적으로 이것은 내 것인데 의원님이 잘못 알고 가져갔다라는 형편없는 수준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그건 거예요. 알리바이도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들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짓말인데. 분들, 모바일로 하는 분들 다 알지만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최소한 다 본인이 예를 들어 직원 거라 치고 보좌관 거라 치고 본인이 잘못 가져갔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래할 때 트랜잭션 할 때 또 비밀번호를 건 사람도 집어넣어야 있고 돼요. 아닌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럼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매도도 하죠. 거기에다가 호가를 중간에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550원으로 올라요. 그럼 600원으로 또 바꾸고 호가를 중간에 막 바꾸고 그래요. 자기 거라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 통제하에 있는 자기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도 해명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지하책을 가지고 짜놓은 알리바이가 워낙 수준이 떨어지니까 저거 안 들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예를 들어서 정계환 기자가 김종욱 의원님께 질문하는데 이거 내 거 아니고 내 보좌관 건데 내가 그냥 보좌관이 대답하는 게 내 휴대폰 잘못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해명을 하니까 더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범 그리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아예 이것을 차명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주식하는 분, 저는 주식을 뭐 거의 조금밖에 안 합니다만, 아니, 본회장까지 가서 주식을 해야 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거기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거나
아니면 국회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돈 버는 주식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우 예를 들면 악성이라는 거예요. 투자회사 CEO를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그 회사 종목들을 보자고요. 이게 대형주들이에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기준으로도 이게 결코 작은 주식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 단기에 급등락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폭락을 해서 내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는데 이게 폭락할 것 같아서 빨리 팔아야 돼. 뭐 이런 성격의 주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5주식도 분할 매도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상시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이분은 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평소에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큰 LG 이런 것들 큰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굳이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집착해서 하지 않아도 뭐 회의가 없을 때라든지 뭐 자기 거라고 했을 때요. 여유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저기 하면 증권사 직원한테 그냥 전화로 바쁘면 얼마에서 얼마 밴드라고 그러죠. 얼마에서 얼마 구간이면 어떻게 사달라 또는 팔아달라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 거라고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서 숨겨가면서 막 이렇게 했다? 그거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분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여러분들 다 공유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선택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의견 주십시오. 또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 것이 맞는지 함께 여러분들의 고견 주시면 계속 공개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순영님, 리젠트님, 양봉님, 이복수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멀로TV님, 유라시아님 아이고 정말 속 터진다. 그리고 보좌관도 수사해라. 해명이 말이 안 된다. 오마이 SADE님, 자 코꼬리님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주셨는데 전북 익산갑 지역구 양반 먹칠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그리고 자 이런저런 내용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면직, 제명, 출당 이런 말씀까지 주고 당장 그만두라 이제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데 자 지금 이춘석 의원이 이제 짧게 우리가 치고 가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예를 들면 당을 나가든지 해야죠. 네. 당을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진 탈당해야 한다. 자진 탈당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 윤리감찰사도 가가지고 예를 들면 윤리감찰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이거 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다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적어도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자기가 결재하지 않은 방식이라면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자진 탈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박근혜 최순실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 나중에 포항 수산업자 자동차 뭐 등등등 하고 나서 또 50억 클럽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수사를 했다 하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그럼 그때 그 수사도 이거 뭐 황당하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라는 그 수사에 대한 정통성 자체가 의심을 받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윤석열, 김건희 아직도 진행 중인 이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럼 법사위원장은 아예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럼 본인의 의원직,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정청래 아마 당대표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취임해서 지금 이제 막 국립묘지 참배한 지 며칠 됐다고, 몇 시간 됐다고. 그럼 본인이 일단 결단해서 최소한 탈당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 나머지 수순에 대한 것들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해야 우리가 내란 척결을 할 때 정당성, 정통성을 갖고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좀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지금 당대표와 이춘석 의원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는 관계는 잘 모릅니다. 자, 저도 실제 관계를 모르지만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 한번 보십시오. 취임하자마자 지금 저렇게 고뇌에 찬 순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도록 빨리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탈당 전에 당대표가 징계위를 소집해서 어떤 식으로든 출당 조치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범죄라면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추상 같은 기준과 잣대로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출당 조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윤리특위를 통해서 제명 절차 밟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소위 뭐 출당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의결을 하면 출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윤리특위를 진행했을 때 전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출당 조치한다. 그리고 윤리특위를 통해서 이 나온 내용 자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명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시작한 지 바로 첫 단이기 때문에 이 첫 단부터 소위 중대한 사태에 대한 용단을 내지 못했을 때 리더십이 꺾일 가능성이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정의와 도덕을 지킨다라는 원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명확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히는 것이 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국지의 제갈량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마양의 동생인 마속이 뭐 패전을 하고 전략 전술에서 실패하고 이런 장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장에 가면서 마지막 내가 이렇게 아끼는 사람까지 쳐서 뒤를 테러를 없앤다라는 심정으로 했던 게 읍참 마속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마속을 처단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명록 국립묘지에서 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친소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친소를 따질 이유가 1도 없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성, 정통성을 갖지 못하면 지금 국힘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지금 국힘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보고도 얼마나 많은 정면에서 비판을 했어요. 그들이 사과도 안 하고 석고대죄도 안 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우리 편이니까 어물쩍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내란 세력들 그렇게 뿌리가 깊고 이제까지 실체적 진실을 감춰온 내란 세력들을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김건희 소환하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테러를 다 자른다는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가질 때 상대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PYH님께서 조용히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방송으로 자꾸 떨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동의를 조금 하기 어렵다. 정말로 업자마속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국회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차명 주식 투자 의혹이 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불법이다. 재산 신고에 늦지 않았다. 백지 신탁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끼리 덮어주자는 방식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청래 당대표의 안정적인 집권여당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면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스스로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위 논쟁에 들어가자.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보좌관 것이다. 명백하게 이 휴대전화는 소유권이 보좌관에게 있고 이 돈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부인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과정이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정말로 피로감이 엄청날 텐데, 자, 그러면은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이런 이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좀 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지금 뭐 지지자들 중에는 온정주의처럼 감싸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런 때 만약에 좀 전에 지금 정기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자 노력하는 내란 세력들이 지금까지 해온 태도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문제가 터졌으니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정리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기면 이거 내 거 아니고 내 보장한 거라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우길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오늘 방송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수 언론들 하이에나처럼 득실득실 주변에 다 포진해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톤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보도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런 요인들을 드러낸 사람들이 결자해지하거나 아니면 당의 기후를 가지고 원칙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몫은 뭐냐면 국민적 신뢰를 민주당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를 민주당이 잃게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던 내란 진압, 민주주의 공고화,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떤 당정의 어떤 노력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읍참마속이라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고급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우리 그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장 좀 가혹한 방식의 입장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이 사태 자체를 다른 곳으로 몰고 가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다시 자기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형태든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대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예. 본인이 그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제부터 메시지를 통일적으로 얘기한다. 당은 일관되게 입장을 정리한다라고 딱 매조제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당 지도부가 나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간다. 이건 이렇게 한다. 라고 조치를 빨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오늘 저녁이라도 모여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입장들을 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느냐 간단합니다. 12.3 내란 이전부터 명태균 게이트, 지금 12.3 내란 이후 4월 4일 탄핵 파면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또 불멸의 밤을 지새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한 바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추구한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네. 정말 작심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0일 정도, 이제 딱 2달 지난 거죠, 엊그제부로. 정말 대통령 밤낮 없이 정말 죽을 둥살둥 그렇게 노력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휴가, 잠시 한숨 돌리나, 또 한숨 돌릴 여유도 없죠, 사실은. 미국 트럼프 정부랑 이제 대미 협상 이런 것들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바로 턱 밑에서 가장 책임성 있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봉에 서야 되는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잘못했다. 또 그에 대해서 해명을 거짓으로 하면서 정말 그 내란 세력들에게 어떤 빌미를 준다. 당연히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라고, 우리 같이 뭐를 했다고, 같이 고생했다고 원정주의처럼 감싸준다. 그래서 단 한 발짝이라도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정청래 당대표 계속 관망하고 있다. 아니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당의 문제로 보고 집권여당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 조치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가장 발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어도 민심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이반되는 순간 저는 개혁의 동력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걸 충분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무조건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이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만 당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당 내부도 이것 때문에 기강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하셨고 정청래 당대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망 아니면 즉각적인 조치 직접 국민에게 설명. 뭐 관망을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진성준 의원의 뭐 50억을 10억으로 낮춘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잖아요. 정책적 판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결과적으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되고
또 본인의 직책, 자리 맡은 거에 대한 그 무한한 책임에 있어서도 다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의 탈당과 당의 출당 조치 중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뭐 본인이 어쨌든 4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정치 현상들을 한두 번 보신 분은 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식에 따라서 본인이 먼저 결단을 하는 게 지도부, 갓 취임한 지도부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게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어떤 당이라든지 또는 정부 측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당에서도 결단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죠. 자, 결국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 진상 규명 중요하고 그 내용이 정말로 복잡하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고 해명이 불충분하고 지금 나오는 설명이 오히려 더 의혹의 꼬리를 무는 형국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정청래 당대표가 결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00분이 우리 방송 봐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누르고 봐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중간 광고 보고 돌아와서 윤석열 그리고 지금 김건희 내일 최소한 문제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을 특검에 고발하면서 2판, 4판, 6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잘 가려서 저희들이 한번 토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 준석이 빨리 해줘야 돼. 지금 방송 광고 나가는 중에 저희 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한시가 급하다.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여자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던 광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주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김건희가 이제 소환 조사 되는데 포토라인을 이제 밟게 됩니다. 네. 요까지는 합의한 상태인데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되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포토라인에 있어서 김건희가 발언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사적으로 이제 추측이지만 네. 기존에 이제 김건희가 밝혀온 입장으로 보면 아직은 당당한 척은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뭐 기세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몇 시간을 조사하고 뭐를 하루에 한 가지씩 해달라 등등등 여러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자기는 뭐 특별히 어떤 죄에 있어서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하고 또 평소에 이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말은 하리라고 봅니다. 2021년 12월 달에 그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뭐 개사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모드처럼 비굴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판 4판 이런 부분까지도 변호인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을 거고 모습에 대한 연출 또 사진 찍기 워낙 좋아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포트라인에 서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멘탈에 있어서 보면 정말 그 멘탈 갑처럼 행동을 해왔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뜨악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모습이나 발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내일 무슨 발언을 합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 이제 오늘 김건희 씨 측 그 변호인단에서 나온 내용이 있죠.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것. 저는 이 정도 기조로 얘기하겠어요. 나와서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저는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라는 정도의 차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개소리 같은 거죠.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것.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해명한 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지에서 2개를 갖다가 뭐 빌렸다, 수성에서 샀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가짜 가품이었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아니 그 보도 잘못된 거다.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변호인 측은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내일 저는 오히려 조금은 좀 기존과는 다르게 좀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짧게 코멘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특검과 이 부분 간 공방을 벌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한 말 중에 보면 판단은 특검의 몫이다라는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황당한 얘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뜨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쇼하거나 연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하다가 울 수 있죠. 눈물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때 2021년 12월 달에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뜨악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아마도 2판 4판이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인하는 태도로 기본적으로는 나올 거다. 자, 오늘 유경옥 행정관이죠. 코로나 콘텐츠 시절부터서 오른팔이다, 뭐 왼팔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유경옥 씨가 다시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네. 이걸 놓고도 이제 뭔가 좀 중요한 단서 또는 확인이 있었던 거 세 아니냐는 사람 얘기가 중에 나오는데.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좀 더 진솔하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제가 예. 알기로는 저 사람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가장 이제 일종의 신복처럼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공유를 많이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조사할 분량은 저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진술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부르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뭐 기존에 이제 각종 목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그 실물을 못 찾았어도 실체적 진실에 거의 접근해 간 것 같고 예. 여차하면 좀 있으면 그 실물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비 언니 이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이제 같이 했지만 봉지욱 기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김 씨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화장품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인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석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고 저한테 들어왔었던 그 청평의 별장 거기도 이제 보석상의 별장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이 행거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명품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여러 제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근접해 가는 것 같고요. 혹시 나토 주얼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진술을 한 그러니까 것 실물 아니- 이치를 예. 저 사람이 알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유경옥 씨도 불려 나가고 또 그 김지원 씨였습니까? 이제 이분도 정지원 씨도 이제 좀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리를 또 전담해서 했던 이제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의 행정관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걸 보면 채권 그룹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가 워낙 정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상박구도잖아요. 그 예. 꼭지점에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을 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양 옆에 있는 꼭지점에서 나온 내용, 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하나는 좀 더 진전된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유경옥한테 물어보게 되면 허점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전체 퍼즐 조각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유경옥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유경옥으로부터 어떤 빈틈들을 뽑아내기 위한 내용들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 핵심적으로 샤넬백 2개를 바꿨다고 하는 게 유경옥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 건진법사가 요청해서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사람인데 건진이 시킨 걸 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자, 이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침 10시 반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것은 시간으로 오후 8시 45분 정도인데 굉장히 빨리 뭐 구속 결정이 명백한 됐습니다.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실제 이제 제가 제보를 받아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3부 같은 경우에 도이치는 이제 뭐 더 많이 오픈이 돼 있고요. 3부 같은 경우에 그 이기훈 지금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이기훈 회장이 이종호 씨한테 이제 재료를 좀 주면 좋겠다 해서 이종호 씨가 김건희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저에게 이제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등등으로 이어진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충분히 다 소명되고 밝혀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폰이라든지 그들이 개설한 단톡방에 보시면 전체적인 설계 기획자가 이제 이기훈 씨인 것처럼 여러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그럼 누가 갈까 등등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가야 된다면 누가 가면 좋겠다라고 딴 사람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적으로 일종의 중간 역할.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의 주포라든지 수급을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네. 브로커리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서 김건희를 연결해주고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한 그런 편의를 봐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구속영장 발부는 정경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종호가 구속됨으로써 그러면 김건희가 실제로 이종호를 시켜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일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혐의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내일까지 뭐 지금 일단 네 가지를 김명택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그리고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뭐 네 가지 선거법 뭐 다 이렇게 이제 있어서 어쨌든 네 가지만 핵심적으로 하는데 자, 저렇게 되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가 즉시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고 한두 번 정도 더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김 박사는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예를 들면 절차를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전격적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특검이 수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절차를 잘 따져가는 상황이어서 저는 내일 소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부르고 나서 소위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아마 김건희 씨가 얘기한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소환 조사를 요청하고 저는 8월 말쯤에 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증거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속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그렇다면 구속에 자신감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절차를 잘 밟아서 절차적 하자까지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6일이라는 날짜를 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했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기간을 많이 주냐라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제 김건희 측에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줬고 네. 어디가 아프면 진짜 치료받고 와도 될 정도의 시간도 충분히 줬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에 이제 충분한 여유를 줬고 이미 사전 조사는 많이 돼 있다. 그렇지만 지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절차 한 번에 바로 구속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수는 있다. 이종호 씨가 이제 이번에 오늘 구속된 건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죠. 기존에 이제 돈을 뭐 8천 몇백만 원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그 거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잘못되면 그게 대부분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몇 가지 더 제목들이 붙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이종호 씨 이 건도 구속이 된 건도 김건희의 구속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겠죠. 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에 대한 내일 소환 조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김정 박사 말씀처럼 한두 번 정도 더 소환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김건희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실제 구속을 향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지 검찰 특검 출석 그 포토라인에서 한번 발언 내용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살펴보고 가야 하는데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뭐 한두 번 전화 통화를 하고 명태균게이트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을 특검에 고발한다. 특이한 일입니다.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명태균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데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의 법률 조언의 위치에서 실제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인데 특검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정보를 꽤 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준석은 제가 볼 때 거의
거의 자기가 보따리쯤 쥐고라도 나가서 싸우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김소연 변호사가 소위 명태균에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라인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에 대해 갖고 있는 악감정 플러스 저는 친윤계 의원들과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상황을 통해서 전 이준석, 명태균 이런 사람들 좀 공격하려고 하는 차원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 이 김소연 변호사가 도출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밝히고 있는 게. 예. 뭐 심지어 이제 뭐 칠불사에 홍매화 심을 때 돈을 뭐 신성범 의원이 뭐 500만 원을 줘서 뭐 그 신사임당을 위로해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해서 정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기존에 벌써 뉴스에 등장했던 걸로만 해도 누가 고소하든지 지금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씨가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공천에 개입돼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이죠. 다만 이제 김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뭐 마치 명태균 씨를 이제 변호하러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뭐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그 팩트로만 해도 이미 특검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또 자기가 이제 최고위원 나가고 이러면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강제구인이 이제 지금 7일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5일, 6일 오늘 내일 못한다. 내일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소환하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 모레 미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JT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직접 JTBC 보도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JTBC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은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을 시켰다. 구치소 CCTV와 관련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했던 얘기가 완전 거짓말이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변호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애초부터 벗고 있었거나 또는 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벗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더워서 옷을 뭐 이제 중간에 벗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벗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면 가만 안 둔다 하고 황당한 이제 엄포를 놓고 했는데요. 바디캠을 아마 이제 교도관이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의한다 그러면 영상도 오픈하겠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법무부라고 나온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마 교도관이 바디캠을 차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건 규정상에 체포에 불응하거나 어떤 그 위법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다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교도관들이 그걸 차고 찍었던 것 같고요. 그 설명을 보면 가만히 있다가 잠시 그 특검이 나간 사이에 이제 드러눕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고 누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짓도 정말 파렴치하고 변호인들이 설명한 것도 너무너무 옹색하고 졸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공개하자. 윤석열 동의만 하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겠죠, 당연히. 왜 할만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면서요. 왜냐하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예.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자 체포하러 왔으니까 했더니 자 거부하니까 잠깐 나가서 회의하는 와중에 갑자기 반팔 수의, 반바지 수의를 벗고 들어 누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개하는 순간 자기들이 변호인단과 접견을 통해서 이런 작전을 짰겠죠. 제가 볼 때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작전을 짜서 와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옷을 벗고 누워있자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자기들이 얘기했던 어떤 해명과는 전혀 다른 해명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볼 때 체포를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명징해지는 거죠. 그럼 네. 제가 볼 때 다음에 가서 무조건 드러내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공개하자라고 제가 볼 때 이거 얘기할 때부터 분석이 나온 특검이 이거 갖다 말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인권으로 이걸 치고 나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야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공개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아니까 법무부에서도 강하게 치고 나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신들이 만약에 공개하는 거 동의하면 당신들이 동의했으니까 인권적인 침해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할게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까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없다.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공격까지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비유 한번 해볼게요. 그 유병원 씨 사태가 났을 때 몇 년도인지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굉장한 그 신도들이 어떤 굉장히 광적으로 열광하고 일종의 교주로서 그런 게 있다가 어떠한 모습이 딱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팍 꺼지는 그런 게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지금 윤 어게인을 거의 완성했다. 구치소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하게 예. 보면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찌질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럼 그동안 열심히 정치질을 해온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공개가 됐다. 그럼 윤 어게인 국민의힘까지 일부 소수 남아있는 그 아주 극렬 지지자마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죽었다 깨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채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를 하자 차라리. 왜 이게 윤석열 또는 윤석열 변호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용자의 인권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주장할 것 같은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국격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그 정말 국격의 허탈한 문제입니까?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광역단체장도 하실 정치인으로 계속 이제 그 진로를 밟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뭐 피의자의 인권 그 말이 됩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팬티 바람으로 털어놓은 사람 그 내란 수개를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공개를 해버려야 한다라는 부분은 정책적, 정무적 판단 아닙니까? 정책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그 권한자의 위치에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신 교수님은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공개를 권한자의 해버리겠습니까?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저는 오픈하죠. 그렇죠. 당연히 오픈하죠. 자, 이게 이제 국민 일반의 정서고 지금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인데 김종욱 박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마음만 같으면 까고 싶죠. 이걸 까는 순간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의 장관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도 검토를 하면서 본인이 인정한다면, 본인이 그걸 동의한다면 까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게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기서 또 아마 이 문제를 걸 거예요. 그런 문제 핵심이 뭐냐면 쟁점은 내란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자체 진행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속옷을 입었느니 말았느니 이걸 공개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로 갔을 때 실제로 수사 진척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특검은 특검의 속도대로 가는 거고 법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법무부가 좀 이게 제가 그 서울구치소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는 그냥 형사소송법 논란만 말고도요. 그 형 집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조에 보면 강제력 행사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에 보면 거기에 7번째 뭐가 있냐면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옷 벗고 예를 들면 여기 앉아가지고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체포영장이 왔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왜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전 그래서 이 상황은 이걸 공개 아닌 만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전 그걸로 예를 들면 특검이 성과를 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논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탁 까놓으면 눈에 보이면 진짜 얼마나 찌질하겠습니까? 네. 많은 저는 그것보다는 빨리 수사를 진척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급한 그 상태는 이미 특검부가 이제 브리핑 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 다 온 국민이 기억하잖아요.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저 강제로 끌어가고 뭐 할 때 뭐라고 하니까 옆에서 청소하시던 분께서 연병 안에 한마디로 다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를 인용이 됐지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잡아 넣었던 그 사람보다도 더 찌질한 지금 상태로 가고 있어서 더 어떤 그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법무부에서 공개한 것은 내일 모레 이틀 뒤입니다. 7일 날 윤석열에 대한 강제 소환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특검에서 강제 구인 조치를 할 때 끽소리 하지 말고 나와라 라는 압박. 그것이 아니면 오히려 당신이 들어누웠던 그 장면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라는 압박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그 과정 하나에 누군가는 정말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겠다는 공직자든 장관이든 정말로 국회의원이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끄트머리에 있는 미력한 힘이지만 우리가 외치고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정치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래 다룰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냐? 이제 정권이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방송국과 관련된 사장, MBC, KBS 심지어 민영방송조차도 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말로 이제 진일보를 한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현안에 묻혀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정말로 방송 3사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이 사주의 마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자신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적으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제 네. 거꾸로 얘기를 했죠. 민주당 방송국을 만들려고 한다. 전체 다를 민주당 방송국화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기사에도 있고 사설까지 써서 이렇게 네. 나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일종의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민주당 방송국화되는 게 걱정이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방송국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뒷다리 잡고 딴소리 할 게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진전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은 제작 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대상 확대는 시청자 권익을 강화한 성과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출발. 소유는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가야 한다. 시청자 추천위원회는 전국에서 100명을 랜덤으로 성별, 직업별 다 뽑아서 보수진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송법 오늘 통과하는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를 비롯한 노정면 의원, 이웅기 의원, 가방위원들이 정말로 수년 동안 민주당이 오히려 양보하면서 이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노조위원장 이신 지금 언론 노조 위원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이호찬 네. 이호찬 위원장을 비롯한 정말 언론 노조 간부들도 윤석열과 정말로 맞짱 뜨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그들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호찬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이나 김현 간사, 노정면 의원, 이윤기 의원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임명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임명해 주십시오 라는 길을 열었던 것에 대해서 역사적 성과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국힘도 알아요. 예. 국힘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국회의 권한에서 멀어져 가는 걸 다 예.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신동욱 의원이 처음으로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계속해.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해. 몇 번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나중에 화장실 갔다 화장실 올까요? 갔다 이러니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거짓말인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국내인도 알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좋은 일보 전진,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국민으로 정말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성능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주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 하십시오. 1670-2571, 1670-2571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인데요. 와, 이거 지금 정말로 인기 있고 오늘 엄청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엄청나다는 것은 한 200-300개씩 이렇게 팔리는 것 같은데요. 맛 고추장, 맛 된장인데요.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장인들이 만든 고추장 된장 명인 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에서 최우수상 거머쥔 정선자 명인 맛고추장이고요. 그리고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성희 명인의 맛된장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로 아무리 찾아봐도 39,900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구매로 스픽스몰에서 대한민국 최저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5통에 29,900원. 5통이나요? 5통에 29,900원 있을 수 없습니다. 명인이 만든 크기가 얼마나 한 건데요? 몇 그램짜리인데? 500g도 있고 뭐 300g도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데요. 한 통에 6,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택배비 포함해서 29,900원인데 지금 말 그대로 대박 났습니다. 저희들 댓글창과 그리고 더보기란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 화면에도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 이성희 명인의 점점점 된장 고추장 있다고 29,900원인데 정말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역시 스픽스몰이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기 인견, 이것도 지금 잘 나가고 있던데요. 부모님 위해서 선물하신다. 자, 그러면 분기 인견 친구 세트 어떻습니까? 자, 경북 영주 분기 지역의 특산품인데 100% 분기 인견으로 만든 국산 친구 세트입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청량감이 뛰어나죠. 그리고 정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원단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친구 하나에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비싼 것이었죠. 스픽스가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78,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 오늘 이거 정말로 유명한 분께 제가 또 보내드렸는데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여러 형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풀샷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뒤에 나오는 풍기 인견 친구 세트 그리고 또 하나 냉감 친구 세트는 무려 4,000세트가 넘게 팔렸는데요. 냉감 이불인데요. 4,000세트. 4,000세트가 넘게 팔렸는데 이거는 지금 냉감 원단을 아예 제조를 해서 국내 공장에서 만든 것인데요. 저 친구 세트도 이불, 패드 그리고 베개, 피까지 포함해서 저거를 지금 냉감 친구 세트가 59,900원입니까? 제가 66,000원이구나. 66,000원에 파는데 이것도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고 또 2차 주문도 들어오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저희들이 신이 나서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아마 이제 스픽스몰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명랑한 TV 이전건 여유님, 김성아님, 이복순님 늘 감사드립니다. 신용환 교수가 충북도지사로 가야 된다. 화이팅! 이복순님 고맙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핫주님도 고맙고요. 이성용님 그리고 강순영님, 최정옥님, 장현주님, 민정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자, 이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신용환 교수 그리고 김종욱 탄탄TV 대표 김종욱 박사와 함께했고 신용환 교수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신용환의 직관TV. 직관TV도 네.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마치고 방송 함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